자, 4월 25일 개장절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인년 매니저이고요. 자칭 MBN 골드 1등 매니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이랑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어떻게 우리 국내 시장이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생각보다 조금 시장이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뉴욕 증시가 이제 어제 우리 국장에서는 뉴욕 증시가 그 나스닥 선물 지수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제가 아침 방송에도 보여드렸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 반도체 종목들의 시간의 거래도 괜찮았거든요. 미국 증시의 시간의 거래 뭐 괜찮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다 밀렸습니다. 네, 이다봉님, 혜혜님, 경제적 풍요님 반갑습니다. 다 밀렸단 말이죠.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11%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1% 하락했는데 1% 상승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한 1%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져서 그렇기도 하고요. 국채금리 상승 부담의 보합, 이게 사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는 봤었는데 그 예상은 적중했죠. 근데 나스닥 지수도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스치면 상한가 저녁 방송 끝날 때쯤 돼서 체크해 보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 보시게 되면 지금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육박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한 1%, 10년물은 1%대, 나머지는 거의 0.5%대에서 1%대까지 상승했는데 왜 심플하게 공식처럼 외우셔도 됩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국내 증시는 빠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외우실 게 이게 상승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같은 얘기가 인플레이션 상승한다는 얘기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채 수익률이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3.3% 하락했어요.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꽤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3.33% 하락하고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도 마이너스 1.38%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올랐나? 돌연 3.33% 급락, 이런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 AI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시장이 커질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점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도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맞춰보십시오,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우리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해 나갈 것은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는 제일 먼저 타격받을 게 이제 HBM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HBM 어제 같은 우리 반도체 업황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주가가 급등할 때 HBM이 가장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HBM 숨은 수혜주 찾기에 막 열을 띠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HBM은 향후에도 더 오를 거라고 동의합니다. 다만 적어도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 논란 때문에 빠졌다라고 쳤을 때 지금 엔비디아 주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게 되면 약간 애매해지겠죠, 그죠? 잠깐만. 지금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974달러 찍고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다가 다시 밀렸는데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진짜 700달러 초반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져 나갈 것은 확실한데 그래도 단기간에는 조정 좀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그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실까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바닥에서 빵 텄죠. 삼성전자도 빵 텄고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HBM 관련해 가지고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래 너도 좀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 그냥 좀 천천히 가자라는 생각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좋았긴 하지만 오늘은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뭐 비중 줄이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반도체를 계속 좋아하기 때문에. 다만 너무 지금 오늘 장초반부터 어제 좋았으니까 오늘 장초반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매수해야 되지.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큰 코 다치신다. 아셨죠? 대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는 또 HBM이 대장주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PSK 홀딩스나 이런 게 대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지 확인하시고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PSK 홀딩스랑 PSK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증착장비 많이 말씀드리고 유진테크랑 원익 IPS 원익 IPS는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매수하기 좋죠. 그리고 테스 증착장비 쪽에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단 말이죠.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해가지고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HBM 관련해서는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있고 이것도 많이 빠졌네, 그죠? 이런 건 이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조금 더 냅두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저점 잡겠다고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된통 몰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선별된 종목들만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간밤에 미국장에서 이제 버티버 홀딩스가 조금 주가가 올랐었죠. 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랐는데 원래 이제 얘가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이잖아요, 그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랑. 근데 오늘 이제 사실 어저께 버티버 홀딩스가 급등하면서 뭐 액침 냉각 GST나 뭐 KN솔 관련 종목, KN솔 같은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긴 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간대로 다 빠지죠. 시간대로 다 빠진다면 얘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마이크로도 한번 찍어볼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시간으로 전반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장 초반에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도 지금 분위기가 반도체가 오늘 다시 한번 밀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반도체가 밀어버리게 되면 오늘 다시 뭐 저 PBR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미용기기 그리고 뭐 여행항공 이쪽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약간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단기적으로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줄일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제 상대적으로 조선주 이따가 제가 조선주도 얘기할 텐데 조선주도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있죠. 여찌됐건 이런 악재 속에서도 장 초반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밀리다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오늘 발표가 되죠.
이게 오늘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실적 발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시가총액보다 예상 실적보다 영업이익이 뭐 한 2조 한 7천억 정도만 나와도 뭐 진짜 극단적으로는 한 3천억 정도만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3조 정도만 영업이익이 나온다 치더라도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맥스가 한 2조 7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2조 7천억 정도까지는 보던데 나머지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한 2.2조, 2.3조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발표 났습니까? 잠깐만요. 와, 2조 8,860억 원 흑자 전환. 이러면 이제 서프라이즈 나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죠?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실적이냐면 증권사 대부분이 2조 2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증권사 중에서 제일 맥스로 봤던 데가 2조 7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2조 8,860억이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그러면 이제 2분기에는 한 5조 정도 나오겠죠. 근데 실적이 잘 나왔다고 무조건 또 반도체 섹터가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지난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급등하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는 좋아졌다. 미국 반도체 시장의 하락을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상쇄하는 정도,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낙폭이 조금 제한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일단 반도체 얘기는 요 정도로만. 저는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거라 생각했는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어 줄지 이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하면서 이제 반도체 얘기는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 얘기 좀 해볼까요? 조선은 할 얘기가 좀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게, 조선 관련 종목들이 조금 뭐 전부터 좋았긴 하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두 번 움직입니다. 수주 받았을 때 한 번, 그리고 실적 때문에 한 번.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카타르발 프로젝트죠. 카타르 프로젝트인데 지금 현재 이게 2차 프로젝트까지 나왔죠. 1차 프로젝트는 지난 2022년 말에 한번 끝났죠. 그때 이후에 2023년 초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조선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뛰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다시 뛰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카타르발 2차 프로젝트 LNG선 수주가 우리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수주를 했죠. 그것 때문에 다시 조선 업체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그래 이제 수주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어. 그럼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누가부터 잘 나오는지 그게 또 관건이거든요. 그럼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튈 겁니다. 보통 수주 받으면 2, 3년 후에 실적이 나옵니다. 이 배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주하고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주를 받으면 그 수주 받았던 물량이 2, 3년 후에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고요. 그 시기가 바로 2024년입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수주 때문에 가는 시장이 아니라 실적 때문에 가는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수주를 받았던 물량을 누가 빨리 실적으로 보여주는지, 피드백을 확실하게 해주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화엔진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엔진은 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럼 하나엔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엔진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지금 카타르발 2차 프로젝트까지 진행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누가 또 발주를 할지 그 부분이 관건이죠.
수주가 계속해서 나와야지만 되는 거지. 수주가 나왔다 끊겨버리면 결국에는 다시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카타르발 다음 프로젝트가 뭔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카타르 쪽에서 LNG선 추가적으로 발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업계에 따르면 카타르 에너지는 올해 LNG 운반선 10척가량에 대한 추가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2차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굳이 명명하자면 3차 프로젝트가 되겠죠. 근데 3차 프로젝트 치고는 규모가 너무 작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이 10척의 배를 누가 수주를 할지. 근데 지금 현재는 뭐 하나오션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 종목도 어떤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망 종목 한번 체크 해 드릴 텐데, 유튜브 좋아요 좀 눌러 보십시오. 그럼 제가 유망 종목, 제가 몇 개 조선 기자재 종목들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콕콕 집어 드리진 않습니다. 좋아요 지금 65개인데 한번 150개까지 한번 가보시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쭉쭉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리고 좋아요 누르는 시간에 제가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제 카톡방입니다 여러분들. 참여 코드 486 카톡방 들어오세요. 카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카톡방 들어오시고, 여기 들어오면 이제 우리 예쁜 쪼꼬가 항상 기사 올려주고 있죠. 기사 올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기사에다가 하트 공감도 좀 달아주시고, 제가 맨날 이제 화장품 이런 종목만 얘기하다가 이제 조선 기자재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해 드리려고 하니까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126개가) 한개인가요? 지금 284분이 듣고 계신데, 자 그러면 한번 조선 기자재 업체들 실적까지 톡톡톡 찍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지금 19개만 더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침 시간이 바빠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는 안 하겠지만 진짜 인간적으로 시청하시면서 한번 좀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시고, 제가 그거 기왕 설명하는 김에 홍보하는 김에 제가 서비스 홍보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0개 될 때까지. 요거 홍보하고 제가 종목 몇 개 좀, 후보 종목들 몇 개 좀 공개하겠습니다. 골드 서비스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150개 됐네요. 요거 홍보만 하고 바로 종목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골드 서비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 88만원 7일 더 드리고 2개월 176만원 30일 더 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지금 2개월이 이벤트 중입니다. 원래 2개월에 176만원에 15일 더 드리는데 지금 30일 더 드리는 2+1 이벤트 하고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도 좋아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급등주 추천도 많이 하고 있죠. 메인은 이제 성장주 위주로 모아가고 있는 게 메인인데, 최근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급등주도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 위주로 제가 포트 편성을 해드리고, 포트 종목은 저의 장점은 포트 종목을 많이 안 가져갑니다. 포트 종목을 웬만하면 5종목으로 맞춥니다. 5종목으로 맞추고 많아야 10종목. 지금 현재 우리 골드 회원들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포트 5종목으로 다 맞춰드렸어요. 다른 종목 사고 싶어도 교체해서 삽니다. 손절할 건 손절하고 익절할 건 익절하고 교체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포트 종목은 웬만하면 5종목으로 맞춰간다. 종목이 엄청 많아버리면 여러분들 관리 됩니까? 관리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종목 많으면 관리가 돼요? 관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하셔가지고 포트 종목을 5종목 내외로 압축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설명만 하고 바로 기자재 관련 후보 종목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은 제가 많이 하진 않습니다. 주 2, 3회 정도. 뭐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좀 컨디션 좋으면 매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종목은 주 2, 3회 정도 하고 있고, 교육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제가 지금 뭐 스침의 상한가에 출연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스침의 상한가에는 제가 수익률이 좋아도 순위에 안 올라가요. 늦게 편입됐기 때문에. 제가 늦게 이제 4월달 중간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편입은 안 되지, 그 수익률 순위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이전에 제가 스타고즈에서 제가 수익률 대회했을 때 꽤 좋은 성적을 보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제 스타고즈 방송부터 보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제 종목은 보통 이제 많은 회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100인년 매니저 종목은 결국에는 가더라. 물려도 결국에는 가더라. 왜냐하면 저는 성장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종목은 믿고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판단이 틀리면은 저는 제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매도도 손절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제 서비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른 전문가들 이용하다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과감하게 저한테 한번 방이동 해가지고 남은 기간이라도 저랑 함께 한번 100인년 매니저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장중에 저는 엄청 떠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제 리딩 하냐 마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맨날 떠들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시간에 종목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주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아, 네. 자율주행 골든볼님 축하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 제 서비스 한번 체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매일경제TV 다른 전문가 이용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 서비스 이용하시고, 신규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제 서비스 한번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체험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2개월에 30일 더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176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만 잘 매매하셔도 충분히 회비가 뽑아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급등주 하나 지금 현재 우리 회원들 매집하고 있거든요. 지금 급등주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급등주를 벌써 한 15% 한 같은 종목을 가지고 몇 번 먹었습니다. 몇 번 먹었기 때문에 15% 정도면 여러분들 투자 자금을 고려했을 때 뭐 176만원은 그냥 바로 뽑죠. 3개월치 회비를 바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개월 서비스 과감하게 가입하시고, 대신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골드 제 서비스 좋다고 해가지고 막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급등주만 매매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 맞아요. 급등주랑 스윙 종목들 번갈아 가면서 하실 분들이 적합하고, 그리고 주식이랑 현금이랑 합쳐가지고 5천만원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비가 나와요. 뭐 다른 전문가들은 막 뭐 2, 3천만 있어도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1개월에 88만원인데 1억 가지고 매달 1%를 벌어야지 그냥 회비 정도 내는 수준이에요.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지 않아요. 되게 힘든 겁니다. 되게 힘든 거고, 회비 내고 수익까지 내려면 더 힘든 겁니다. 근데 회비 내고 수익 내려고 하다가 무리해서 매매하다 보면 손실이 난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그래도 저렴한 2+1 서비스 가입하셔가지고 5천만원만 있으면 급하게만 안 하면, 저랑 함께 급하게만 안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 서비스 골드 서비스 지금 2+1 이벤트 할 때 많이 가입해 주세요. 자, ARS 결제 번호는 023490-4457 제 직통 번호고요. 그리고 MBN 골드 고객센터는 1588-0648이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서비스 홍보는 요 정도만 하고 진짜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홍보 또 좀 많이 한 김에 오늘 방송은 한 35분 정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봤자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그죠? 딱 핵심만 얘기하는 게 좋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선주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TV 추천한 종목 중에 성강밴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성강밴드 보시게 되면 조금 특이한 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쭉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해요. 기관 수급 들어오고요. 4월 중순 이후에는 외국인 수급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업황을 보고 종목을 보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성강밴드 실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실적 찍고 제가 모멘텀 설명드릴게요. 제가 종목을 많이 너무 공개를 해버리면 우리 회원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공개하지만 제가 적당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TV에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자, 성강밴드 보시게 되면 실적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거 성강밴드는 사실 이제 조선 기자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그 이유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가 이제 지난 2020년도에 이때가 뭐가 있었죠? 코로나 있었죠.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얘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장 큰 전방 산업이 플랜트 사업입니다. 플랜트 사업은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유가랑 가장 연관이 있어요. 유가랑 가장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당시,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굉장히 전반적인 전방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조선 업황도 안 좋았고, 얘가 플랜트 다음에 조선이거든요. 그리고 건설 쪽. 근데 플랜트 조선 업황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2022년부터 유가가 이제 고유가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그리고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448억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448억까지 증가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매출액은 뭐 생각보다 많이 늘진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주가를 보시게 되면 2022년 이후에 아까 전 실적 그대로 2022년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빵 텄죠. 그때 주가가 2배 튀었습니다. 2배 이상 튀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뭐 등락을 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 전방 산업은 플랜트랑 조선 산업입니다.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는 제가 국제 유가랑 연관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국제 유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향후에 뭐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하면서 유가가 떨어지든 말든 지금 당장은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중동발 이슈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플랜트 쪽의 그 일거리는 최근에 고유가 시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플랜트 쪽의 일거리는 계속해서 항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글쎄요.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은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막상 뚜껑 열었는데 지난해보다 못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근데 유가만 놓고 봤을 때, 매크로 지표인 유가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될 만한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슈. 제가 이제 어제 TV 방송에서도 제가 자료를 가져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그 주요 고객사가 조선 쪽에서는 하나오션이랑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에요. 아, 네, 배불뚝이님 안녕하세요. 우리 회원님입니다. 자,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입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조선업체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팅, 이 간이음새가 이제 피팅이라고 하는데 피팅 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조선 쪽에서도 얘가 컨테이너에는 안 들어갑니다. 거의 안 들어가요. 컨테이너 쪽에서는. 어디 들어가면 LNG 선박 있잖아요. LNG 선박. 이쪽으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제가 하나오션이 카타르 LNG선 추가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막 얘기해 드렸듯이 LNG 선박 쪽으로 최근에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지금 조선 비중이 뭐 플랜트 쪽에 비해서 되게 낮은 축에 속하고 있긴 하지만 조선업의 업황 호황을 등에 잇고 LNG 선박 쪽으로 피팅 공급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테인레스 쪽 피팅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뭐지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일반 기존 피팅보다는 그 관이음새보다는 단가가 높아요. 단가가 높다라는 것은 마진율도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강밴드는 지금 아까 전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플랜트 일거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선업체들, 전방 조선업체들, 전방 고객사들이 최근에 업황이 좋다 보니까 조선 쪽에서도 수주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쵸? 게다가 지금 시가총액이 3,318억 밖에 안 돼요. 지금 그 아까 전에 제가 차트 보여드렸지만 월봉으로도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쫙 그어보면 지금 2016년도부터 비교했을 때 2016년도 이후에도 지금 업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가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근데 실적은 실제로 지난 2023년도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도 지난해보다 나빠질 이유는 없고, 왜냐면 전방 산업인 조선업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강밴드도 좋을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고, 물론 이제 뭐 성강밴드가 무조건 간다, 뭐 저는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점쟁이처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점쟁이처럼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대신 이런 종목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본행제 쪽에서는 뭐 한국카본이랑 차트 비슷하죠, 그죠? 한국카본이랑 뭐 이름이 또 하나 종목이 뭐였더라? 본행제 쪽에서 동성아 인텍이죠. 그죠? 얘도 이제 바닥에서 그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쵸. 얘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고 있는 뷰는 만약에 이제 조선 주들이 여전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이 대장이 되겠지만 하나 엔진은 제가 엄청 많이 설명을 드렸던 HSD 엔진이죠. 이건 제가 방송에서도 엄청 추천해가지고 이거는 백인엽 종목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이제 HSD 엔진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기자재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또 이제 밸류체인이 확대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않나. 뭐 성강 피팅 쪽에서는 뭐 성강밴드, 그리고 본행제 쪽에서는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들. 근데 그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또 소외되면 주가가 못 갑니다. 못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향후에 팔로우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뭐 군더더기 없이 제가 이제 그 종목 상담을 해드리진 않거든요. 그린 리소스는 제가 따로 스터디를 안 해본 종목이라 뭐 지금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기항하는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반도체 세정 코팅 쪽이네요. 그죠?
반도체 세정 코팅 같은 경우에 저는 좋게는 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반도체 가동률이 줄었다가 반도체 가동률을 늘릴 때 세정 코팅이 반드시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도 좀 샀네요. 근데 오늘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그린 리소스는 제가 스터디를 안 한 종목이라 그냥 제가 하는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아셨죠? 저는 제가 공부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 종목에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뭐 탁 질문해가지고 제가 공부 안 한 거를 이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아요. 저도 사람 사는 거라. 아, 에코프로 오늘 거래 재개되는데 2차전지, 네, 2차전지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고님, 오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이유에서 간에 테슬라가 올랐잖아요. 그죠?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미국 증시에서는 안 좋죠.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어요. 뭐 그게 저가 전기차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전기차든지 이걸 떠나서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반도체 빼고 투자할 만한 섹터가 바이오랑 2차전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PBR. 저 PBR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2차전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 밸류체인 뭐 제이오랑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서 그들 종목들이 제일 잘 움직였어요. 실제로. 맞잖아요. 그죠? 오늘 2차전지는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상승구님. 항상 1번 방에 기사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쁜 쪼꼬도 2번 방에 기사 항상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안개밤님, 룰루님도 기사 많이 올려주시죠. 모두 감사합니다. 찌니키님도 감사하고요. 자, 아무튼 오늘 아침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제 골드 서비스 지금 2+1이거든요. 군더더기 없이 갑니다. 2+1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대박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